관상학적 관점에서 보면요, 눈에 띄게 잘생기고 예쁘다고 해서요 무조건 좋은 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전의 한수 엄태범TV입니다. 오늘 고전의 한수는요, 죽을 때까지 대접받는 여자 관상 7가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는 태어나 보니까 재벌의 딸이고, 누구는 태어나 보니까 노숙자의 딸이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살다 보면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어떤 사람은 팔자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운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이를 업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관상학에서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대접받는 여자의 관상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얼굴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엉덩이는요 넓고 관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요, 소변이 흙 뿌리고 대변은 굵은 밧줄 같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넷째는요, 걸음걸이는 바르고 안정되게 걸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앉은 모습은 바르고 무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목소리는 맑고 여운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곱째는요, 목이 둥글고 살이 적당히 있어야 합니다. 그럼 대접받는 여자의 관상 7가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얼굴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관상을 볼 때 얼굴이 3개의 면적을 나누어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마에 머리털이 난 데부터 미간까지를요 상정이라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초년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미간서부터 콧구까지를 우리는 중정이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중년운을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코끝에서 턱끝까지를 하적이라 해서요 말년운을 봅니다. 이 관상을 볼 때는요, 이 세 부분의 면적이요 일치해야 됩니다. 이 세 부분의 면적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마 부분, 상정 부분이 너무 크다든지, 아니면 중정, 광대뼈 부분 이쪽 부분이 너무 크면요 성령 수술도 못합니다. 그래서 관상을 볼 때 기본은요, 상정과 중정과 하정 3개의 면적이 일단은 일치해야 됩니다. 관상학에서는요, 세 부분의 면적이 일치하면요, 초년운과 중년운과 말년운이 큰 어려움 없이 대접받으면서 사는 그런 여성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목구비가 뚜렷해야지 아름다운 얼굴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관상학적으로 이런 얼굴이 좋을까요? 관상학적 관점에서 보면요, 눈에 띄게 잘생기고 예쁘다고 해서요 무조건 좋은 관상은 아닙니다. 얼굴 생김새가 전체적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지 좋은 관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오관의 형태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지 좋은 관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입이 작으면요 코와 눈과 귀가 작아야 됩니다. 반대로 입이 크면요 코와 눈과 귀가 다 커야 됩니다. 그래야지 균형과 조화를 이룬 얼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요, 눈만 동그랗게 크고요, 코가 또는 입과 그다음에 귀가 작으면요 균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요 매우 어색해 보입니다. 이것은 마치 추리닝에 넥타이가 맨 것 같이 관상학적으로 부조화를 이루어서 좋지 않은 관상으로 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잘생기고 못생긴 걸 떠나서요,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요,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평범하게 생긴 얼굴이라도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자신의 얼굴에 자신감과 당당함이 갖추어져 있다면요, 그 사람은 멋있게 보입니다. 당당함 그 자체로도 그 사람을 고귀하고 당당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 중에 아무리 예뻐도 매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편협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몇 마디 대화를 해보면요, 금방 그 실체가 드러나 실증을 금방 느끼게 됩니다. 이렇듯요, 우리 인격도요, 골고루 인성이 발달돼야지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 한 부분이 좋은 것보다 전체적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룬 얼굴이 가장 좋은 그런 얼굴입니다. 두 번째는요, 엉덩이는요, 넓고 관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엉덩이는요, 사람의 중심을 잡고 넘어졌을 때 외부의 충격을 완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관상학에서는요, 여성의 엉덩이가 빈약하면요, 집안을 지키기가 어려워서 결국 집안을 떠난다고 했습니다. 또한 늙어서 엉덩이가 빈약하면 어렵고 힘든 일을 하면서 노년을 보낸다고 관상학에서는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마른 사람이 엉덩이가 빈약하면요, 많이 배우거나 열심히 일해도 성과가 좋고 일생 동안 운이 없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살찐 사람이 엉덩이가 빈약하면요, 가난하고 처와 자식이 없으며 고독하고 빈천하게 산다 그랬습니다. 여성의 엉덩이가요, 뾰족하거나 활처럼 툭 튀어나오면요, 극히 이기적이어서 자기 자신만 아는 그런 사람이라 했습니다. 참고로 뾰족한 엉덩이를요, 오리궁뎅이로 착각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이는 뾰족한 엉덩이와 오리궁뎅이의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뾰족한 엉덩이는요, 살이 없고 톡 튀어나온 엉덩이를 말하고, 오리궁뎅이는요, 살집이 많아서 튀어나온 것을 오리궁뎅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관상학에서는요, 오리궁뎅이를 뾰족한 엉덩이로 보지 않습니다. 관상학에서는요, 여성의 엉덩이가 넓고 관대해야지 집안을 일으키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존경과 그리고 대접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요, 펑퍼짐한 엉덩이에 탄력이 있는 살이 붙은 엉덩이를 가장 좋은 그런 엉덩이로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여성의 소변이 구슬과 같이 흙 뿌리고 대변은 굵은 밧줄 같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관상서인 유장상법 만정방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범, 소변, 여천, 주자, 귀, 이유, 흉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릇 소변은 구슬을 흩뿌린 듯하면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성이 이렇게 소변을 보면요, 귀하고 대접받는 여성이 된다고 관상서에는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남성이 일을 하다 보면요, 정승의 반열에 오른다. 이렇게 또한 관상학에서는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상학에서는요, 학문을 곡도라고 해서 5장의 뒤에 오는 빗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학문은요, 엉덩이 양쪽에 끼어서 드러나지 않아야 되며 드러나면 빈천하고 단명한다 그랬습니다. 즉 학문이 튀어나오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관상서인 유장상법에서는요, 대변은 굵은 밧줄과 같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대변을 볼 때는요, 더디게 보면 좋고 빠르게 보면 빈천하다고 그렇게 또 유장상법에서는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현대의 건강관리 측면에서 보면 다소 어폐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옛날의 시대적 상황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보면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개 벼슬아치는요, 정신노동과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서 쾌변을 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반대로 노비는 육체 노동과 거친 음식을 먹어서 쾌변을 본 것으로 나름대로 짐작해 봅니다. 또한 대변은요, 띠처럼 차곡차곡 쌓이면요, 부하고 귀한 여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넷째는요, 걸음걸이는 바르고 안정되게 걸어야 됩니다. 관상학에서는요, 빠르고 가벼운 것은 꺼립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여 걸을 때는 웅장하게 그리고 위험있게 걸어야 합니다. 걸음걸이는요, 자기의 나이에 맞게 빠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느리지도 않게 걸어야 합니다. 등짐을 진 것처럼 구부리고 걷거나 착보라 그래서요, 참새의 걸음처럼 걷거나 오리의 걸음처럼 뒤뚱뒤뚱 걸으면요, 우리 인생도 뒤뚱거리는 것처럼 어려운 삶을 산다고 그랬습니다. 관상학에서는요, 걸음걸이는 우보라 그래서 황소가 걷듯이 뚜벅뚜벅 진중하게 걸으면요, 반드시 귀한 사람이 돼서 대접받으며 산다고 관상학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요, 나이가 들면 가급적이면 뛰거나 종종 걸음을 걷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앉은 모습은 바르고 무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관상학에서 앉은 모습이 돌과 같이 듬직하게 앉아있는 여성은요, 인품이 훌륭하며 남편과 자녀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어미가 된다고 했습니다. 앉아서 몸을 흔들거나 발을 움직이면요, 어리석고 완고하여 빈천한 관상이라고 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요, 앉아서 다리를 떨지 마라 그랬습니다. 앉아서 다리를 경솔하게 떠는 사람은요, 경솔해서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노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리를 가만히 두어야 한다고 옛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지하철에 여러 명이 앉는 의자에서 세 사람의 자리를 독차지하고 다리를 벌리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남에 대한 배려심과 이해심이 없어서 사회생활에서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요, 목소리는 맑고 여운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관상서에서 여성이 몸이 작아도 목소리가 청하고 울림이 있어서 강 건너에서도 들을 수 있다면 매우 귀한 여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성의 목소리는요, 은쟁반의 옥구슬이 구르듯이 청아하고 부드러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청아한 목소리를 가진 여성은요, 명랑하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는 그런 여성입니다. 중국 고전에서는요, 그릇이 큰 사람은요,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 즉 희로애락의 감정을 목소리를 통해서 드러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정을 잘 컨트롤해서 태연하게 행동을 한다는 말입니다. 끓는 물은요, 그 모양을 제대로 비칠 수가 없습니다. 잔잔해야지 사물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화가 났을 때도요, 절대로 음성을 높이지 않고 평상심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은요, 자기 제어와 인격 수양이 된 그런 여성입니다. 일곱째는요, 목이 둥글고 살이 적당히 있어야 합니다. 목은 머리와 아래로는요, 100가지 계급과 통하는 길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목은요, 머리를 떠받치는 기둥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기둥은요, 둥글고 든든하고 두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목은 귀 밑에서 시작해서 어깨까지를 봅니다. 목의 관상을 볼 때는요, 길고 짧고 그리고 갈고 굵은가를 보라고 그랬습니다. 여자의 목은요, 남자와 달리 체형에 따라서 달라야 좋다고 했습니다. 마른 여성은요, 목이 길어야 하고 살찐 여성은요, 목이 짧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 마른 여성이 목이 짧거나 살찐 여성이 목이 길다면 평생 어렵게 산다 그랬습니다. 보통 목이 짧은 여성은요, 기력이나 체력이 뛰어나며 생활력이 강하여 부자로 사는 여성들 중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목이 긴 여성은요, 감수성이 풍부하고 우아한 성품으로 남편복과 자녀복이 있어서 만년에 대접받고 사는 그런 여성이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요, 목이 후하고 목에 Y자 주름 형태의 주름이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런 주름을 관상학에서는요, 항주라 그럽니다. 이런 주름을 가진 사람은요, 건강하게 오래도록 장수하는 그런 여성들 중에서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얼굴은요, 자신의 기운을 온전히 담아내서 태어납니다. 자신의 얼굴은요, 자신의 역할을 최적화하기 위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냥 복권 당첨되듯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얼굴이 아니란 뜻입니다. 내 얼굴은 과거의 조상부터 시작해서요, 현재의 부모님 얼굴까지 그 까르마가 고스란히 내 얼굴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잘생기고 못생긴 것은요, 부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관상의 좋고 나쁨, 맑음과 탁함, 귀함과 천함은요, 내가 살아가면서 마음의 수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요, 대접받는 여성은요, 마음 수양을 잘해서 평소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어떤 시련이 닥쳐도 남을 원망하는 그런 소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마음 수양을 잘해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면요, 자연히 죽을 때까지 대접받는 그러한 고귀한 여성의 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고전의 한수는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